자,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하기를 연습해 볼게요. 온라인 클래스 강좌에 첨부해 놓은 파일을 미리 출력해 놓으셨죠? 바로 이 텍스트입니다. 미하일 앤드의 모모라는 소설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.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에요. 자, 이 텍스트 잘 보시면 눈에 띄는 게 보이죠? 맞아요. 텍스트에 모두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. 바로 이 번호를 근거로 오늘은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일단 질문 유형 4가지는 이렇습니다. 자, 4가지의 질문 유형이 있는데요. 첫 번째, 어떤 이유에서건 중요한 것. 자,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쭉 읽다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. 주제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? 라고 생각하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.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보다 보면 이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단어야. 혹은 특정 문장이나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.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장면들. 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? 왜 이 인물은 이렇게 말하지?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. 이게 두 번째입니다. 자, 세 번째,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.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가진 배경 지식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내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. 혹은 동의가 안 되는데 라고 능동적인 독자로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4번째, 무엇을 생각하든 관계가 있는 것. 여러분들 텍스트를 쭉 보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 혹은 정반대의 단어나 행동이 대비되는 경우, 그리고 어떤 문장을 특정 부분에 위치하게 하는 것, 이것이 어떤 주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 선생님이 지금 4가지 질문 유형을 설명했는데 질문 유형을 봐도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죠? 자,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질문 유형별로 1개씩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잘 들어보세요. 자, 첫 번째, 어떤 이유에서건 중요한 것. 자, 텍스트를 한번 볼까요? 텍스트를 쭉 보니까 선생님은 텍스트 2번을 보고 시간은 돈과 같다. 그러니 절약하라. 이 문장이 나오는데 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런데 시간이 돈과 같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?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. 이게 첫 번째 유형의 예시예요. 자, 두 번째,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. 선생님이 또 텍스트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8번, 아득한 지평선까지 똑바로 쭉 뻗는다.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체 이 문장을 통해서 작가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을까?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?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. 자, 세 번째,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. 선생님은 텍스트 4번, 자, 4번 같이 봐주세요. 텍스트 4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살린 새로운 집들이 지어졌다.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오늘날의 아파트가 떠올랐어.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짓는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. 자, 마지막으로 4번째 유형, 무엇을 생각하든 관계가 있는 것. 선생님은 텍스트 14번째 문장을 보고 그것은 아이들의 몫이었다.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전까지는 아이들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왜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을까? 그것은 시간에 대한 가치가 아이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일까? 이렇게 어떤 관계가
주제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게 궁금할 때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. 자, 어때요? 선생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봤는데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나요?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. 어떻게 과제를 하면 될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친절하게 설명해 줄게요. 자, 첫째, 주어진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으세요. 여러분 한 번 읽고 선생님 저는 질문이 없는데요.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3번 정도 읽으면 질문거리가 둥둥 떠다닐 겁니다. 자, 두 번째,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만의 질문을 유형별로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. 선생님, 저는 1번 유형 한 3개 만들고 싶어요. 안 됩니다. 선생님이 지금 4가지 유형을 설명드렸죠? 이 4가지 유형에 따라서 각각 1개씩 질문을 골고루 만드셔야 돼요. 물론 선생님,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.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. 2개, 3개씩 만드는 건 괜찮은데 4가지 유형을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3번째, 만든 질문들을 과제방에 제출해주세요. 자, 과제방에 올리는 방법은 이미지 파일로 선생님이 역시 저장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.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. 자, 사진에 보시면 배움터는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의 유튜브 주소가 링크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그 옆에 과제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과제방 클릭. 자, 그러면 제목을 쓰게 되어 있을 거예요. 이 제목에는 날짜, 학번, 이름 순으로 쓰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4월 29일 과제 30400 이혜경, 이런 식으로 날짜와 학번을 제목에 쓰세요. 자, 그 다음 3번째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. 1번 유형 이런 질문, 2번 유형 이런 질문. 그래서 4가지 유형별로 질문을 다 쓰시고 저장하시면 과제방에 제출이 됩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사실, 과제방의 글은 친구들이 서로 모두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어요.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만들었나 같이 보고 배우는 게 좋기 때문인데요. 우리 친구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보고 그대로 베끼는 친구들이 있어요. 선생님이 하나씩 다 읽고 피드백 남길 거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질문을 만들어 주세요.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강의 지금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주 수요일 5월 6일에 만나요. 안녕.